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여기 나와봐요. 그렇게 되나요? 예. 네. 오늘 안 그래도 세 분이 아주 최적화된 조합입니다. 오늘 이준석 의원이 공항에서 입국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받고. 근데 그 이야기 중심으로 오늘 해야 되거든요. 이 세 분이 가장 잘 이준석 의원의 말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뭐 이상한 게 많아. 기자들의 질문도 이상한 게 많고 그랬는데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준석 의원이 입국해가지고 야 그거 왜 보냈냐? 김영선 경선해야 한다더라. 요 메시지 왜 보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첫 대답이 저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설왕설래를 막 해. 왔다 갔다 예, 중간에 있는 말은 다 쓸데없는 말이기 때문에 당원들 어르신들 단톡방 어쩌고 저쩌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마지막에 대답 비슷한 걸 합니다. 그런 걸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 준 정도로 생각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 알고 있다. 명태균 씨가 그때 무엇을 잘못 알고 있대요? 그냥 경선이 아니고 단수 공천이 아니고 경선인데 단수 공천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달해 줬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이제 대답인데 뒤에 대답을 다 요약을 해보면 어디로부터 전달받았는지도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이다라고 했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준석도. 왜냐하면 야 경선이래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그런데 어디로부터 전달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 그거는 남아있지 않아서 내가 기억을 못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그게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은 네. 항상 네. 뭘 어디에 저장해 놨다든지 뭐가 남아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오래돼가지고 핸드폰도 바꿨고 그 당시에 워낙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갔고 해서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확인 불가능하나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확인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준 것에 대한 기억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얘기의 전략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네.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한 건지를 확인을 하려면은 네. 해설하려면은 오늘의 이준석의 전략을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은 더 지니어스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더 지니어스 출신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금방 떨어졌죠. 근데 그 시즌마다 이제 이 사람이 이게 하는 게 있는데 항상 어떤 게임으로 상정을 하고 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그리는 이 게임의 룰과 게임의 이게 형태가 있어요. 예. 어제 근데 제가 그거를 약간 검찰 수사하고 엮어갖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의원도 무슨 얘기냐면 검찰의 수사 방향이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끼면서 이준석 의원 변수를 갖다가 꽂아넣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지금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명태균 씨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팔고 다녔지,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뭐지까지 다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어저께 드린 말씀이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 가장 방어하고 싶은 내용까지도 검찰의 테이블 위에는 올라와 있는 거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 이준석 의원이 자기가 전당대회 나갔을 때 그 국민의힘 대표 뽑는 전당대회 나갔을 때 예. 그때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거야? 요거까지 지금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그래 내가 제일 지키고 싶은 것까지 지금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종국적으로는 다 공개하자는 거면은 그래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보자고 다 까든지 다 까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다 올려놨으면은 다 덮고 갑시다 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늘 이준석 의원의 답을 그 틀에 맞춰서 해석을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은
이준석 의원 그 2022년도에 지금 김영선 공천과 관련돼서 실제로 공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준석이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타고 올라가려면 이준석이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위로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준석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압박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냐, 아니면은 압박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김영선은 순리대로 공천이 된 거냐, 이준석이 볼 때 그게 검찰이 몰아가려는 수사의 방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건데, 이준석 의원이 오늘 한 말은 그 당시에 김영선 의원은 어찌됐든 간에 순리대로 공천이 된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 씨와의 뭐 이런 뭐 경선이에요 등등의 얘기는 의미 없는 얘기고, 그렇죠, 지금 의미 없는 얘기라고 한 겁니다. 경선인 것 같아요 라든지 이런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로부터의 압박이라든가 어떤 연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의미 없는 얘기를 한 것이다. 그냥 분위기를 전해준 것이다. 명태균 씨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가르쳐준 것이다. 이거 의미 없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의미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예를 들면 명태균 씨랑 뭐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든지 그런 증거는 없지 않느냐. 그건 제대로 물어봐라. 두 번째, 그래서 날 건드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것이고, 셋째, 날 만약 건드린다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덮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날 건드린다면 난 까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오니까 차근차근 이야기를. 일단 그래서 요 예. 지도 일단 예. 그려드리는 겁니다. 지도. 예. 네, 저는 기자들이 좀 뭐랄까요, 섭섭할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물어봐야 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한 거니? 왜 너는 문자를 보낼 때 윤은 경선이래라고 말한 거니? 라고 할 때 핵심은 경선이 아니고 윤은이야. 대통령이 경선이든 단수공천이든 전략공천이든 니한테 왜 말하냐? 니가 당대표인데. 이거 이상하지 않냐? 불법 아니야? 당선인이어서 그러면 그냥 뭐 불법이 아니라는 거냐? 뭐라고 별말하는 거냐? 요 말이 없어. 첫 번째, 기자들 질문에 명확하게 이 말이 없고, 두 번째, 그나마 그 좀 비슷한 질문을 하는데 어떤 기자가 명 씨한테 왜 전략공천을 설명하니? 명 씨가 도대체 뭐냐? 그렇지. 당직자냐? 일개 당원한테 너는 전략공천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냐? 그리고 왜 윤한테 그걸 명 씨한테 물어보라고 하냐? 명 씨가 뭔데? 이게 두 번째 질문이어야 돼야 되는 건데, 이것도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준석은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명 씨한테 전략공천 설명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는데, 명 씨한테는 방점을 찍지 않고 전략공천에 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엉터리 설명이고요. 세 번째는, 야, 그럼 김 여사는 왜 명태균과 공천 이야기를 했냐?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뭐냐? 당직자냐? 수뇌부냐? 뭐냐? 이 사람은 당선인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도대체 뭔데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고마움을 이야기를 하고 금일봉을 받냐? 1, 2, 3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질문이 다 빠졌어. 저도 요 근데 아마 부분에 그런 질문을 했으면 네. 이준석 미꾸라지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김건희 여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나는 명태균이랑 아니까 아는 사이에서 그런 잡담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 수사할 때 그런 방향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나는 나가서 답변하겠습니다. 요건 실제로 그렇지. 요 답변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아마 요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지 안 빠져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시청자들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피하고 있구나, 부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뭔가 숨기고 있구나. 이게 이제 기자의 역할이거든요. 정확한 질문을 해서 저 사람이 어떤 피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뭔가 숨기고 있는 모습, 그 인상만 보여주면 그걸로서 시청자들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기자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자들이 나갔는지 몇 명의 기자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악유에 맞는 질문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하는 거지 지금? 요 영상을 네. 다 봤는데 예. 제가 느낀 느낌은 진짜 우문우답이에요. 예. 그러니까 묻는 것도 이상하지만 답도 이상한 상황이 돼버려서 어. 오히려 이준석 같은 그 혓바닥이 길고 미꾸라지 스타일한테는 훨씬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주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5월 9일에 왜 문자 취지를 보냈냐?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여기서 이준석이 또 이상한 데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또 원점으로 돌리는 재질문을 해야 되는데 데려와야죠. 두 번째 기자가 공천 전날 이미 경선할 수 없는 시점이었는 거를 왜 확인합니까? 당연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건 데스크가 꼭 물어보라고 시켰거든. 경선할 수 없는 시점인 거가 여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학원에서 교육받아서 이래. 데스크가 그거 물어보라고 시켰거든. 그러니까 너무 엉뚱하잖아요. 갑자기 맥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런 질문들만 한다니까. 이러니까 또 이준석이 갑자기 또 공천에 또 설명을 장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예. 저는 결과적으로 오늘 이준석 의원 뭐 답변 하나씩 오늘 자세히 보겠지만은 예. 자기가 GPS 자료도 공개하고 과거 백데이터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요란 떨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아 나 그 카톡은 또 없는데 그럼 왜 요것만 선택적으로 공개하냐라는 걸 또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전혀 묻지 못하고 오히려 이준석의 그 현란한 말기술에 넘어가는 모습이 참 매우 안타까웠고 명태균과 이준석과 김소연 변호사는 이런 답변 행태, 언론을 이용하는 자세 이런 면에서는 그 세 명은 거의 새쌍둥이 같은 모습이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이 경선을 할 수 없는 시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요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는 방식이 최경영 기자님과 같은 이러한 이제 이 베테랑이 돼야 되는 건데 돼가지고 이걸 실제로 취재하는 방식으로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한 얘기를 옮기는 거거든요. 질문의 방식이. 계속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김용남 전 의원이 오셔갖고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경선을 할 수 없는 시점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개혁신당 쪽에서. 그렇지. 개혁신당 쪽에서. 그러니까 이 쟁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 쪽으로 계속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부담을 느끼는 어느 쪽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그 얘기를 옮겨가지고 이제 질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뭐 언론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얘기하기 좀 그런데 요렇게 옮기는 질문 말고 실제로 본질을 파고 들어가는 취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자 일단 뭐 기자분들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예. 이제 사건의 본질에 우리가 또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 싶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준석 의원이 너무 솔직하지가 않다. 너무 미꾸라지처럼 살살살살 빠져나가려고 한다. 왜 그럴까? 본인하고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해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얼마 전에 검찰에서 복구한 PC가 강혜경 씨 말에 의하면 김영선의 지역구 사무실에 있던 PC였고 예. 그 사무실에 있던 그 PC는 명태균만 전용으로 사용하던 PC라는 거예요. 아 명태균 PC구나. 네, 근데 본인이 검찰에서 8번 조사받을 당시까지는 검찰로부터 그 PC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대요. 예. 그때까지는 그 PC가 복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PC 속에 있는 내용에 대한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수많은 보도들에 따르면은 그 PC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가 다 보도가 됐어요. USB 흔적이 있다는 등. 그게 전부 다 검찰발 발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자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게 검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맞아요? 검찰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 말이 맞아요? 이런 걸 물어봐요. 네. 그 얘기는 검찰에서 흘린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하고 당신이 말한 게 맞냐 이걸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건데 검찰에서 흘렸다는 그 정보의 본질을 따져보니까 이준석과 김종인으로 타겟팅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래서 이준석과 김종인으로 타겟팅을 시키고 싶어하는 주체는 누굴까? 용산이다. 그게 김소연이 이준석 의원이 한국에 없는 시점에 명태균의 변호사를 자처하며 들어온 것하고도 맞다. 김소연이 들어와서 한 일은 결국은 이준석 악마와 이준석 악의 축, 이준석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용산의 니즈하고 일치한다. 예. 그 이후에 갑자기 이 PC가 무슨 자료를 갖고 있다고 공개가 되었고 그 PC 속에 들어있는 자료에는 이준석과 김종인이 부적절하게 명태균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고 나온다. 더 중요한 거,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준석이 자신에 대한 그 뭐 성상납 의혹 뭐 이런 징계 예. 그 얘기도 명태균을 통해서 김건희 씨하고 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예.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예. 용산이 이 사건의 방향을 탁
틀어버리려고 지금 작정을 했다는 것이고 네. 거기에 검찰이 부안노동 해가지고 그 방향키를 그쪽으로 잡아줬다는 얘기인데 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 좋아 그거는 그거고 그건 그거대로 당연히 수사를 해주고 그 전에 대통령과 이 부인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이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준석이 다 모든 걸 갖고 있잖아. 어.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전화도 했고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건 99% 맞아 막 이랬다는 얘기도 했잖아. 네. 자기는 증거들을 다 구글 드라이브에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쓸데기 없이 뭐 카카오톡에 서랍톡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구구절절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이 사람은 근데 왜 그걸 못하냐? 예. 왜 그걸 못하냐? 우선 첫 번째 자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일하게 생각한다.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용사는 너 죽고 나 죽고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묘하게 지금 간을 보면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도 되게 많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 의원에 대한. 그랬더니 이준석 의원이 처음에 뭐 거짓말 어쩌고 하면서 나한테 막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선거 관련해서 자체 조사한 것도 있고 명태균네 회사에서 7번 해준 것도 있고 되게 나는 정말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안 꺼내는 이유는 또 이준석 의원을 지지한 사람들이 날 공격해도 내가 그 얘기를 직접 안 하는 이유는 오늘 또 팬코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는 아 그래요? 어쨌든 안 하는 이유는 예. 이준석 의원에게 그런 식으로 타겟팅되는 걸 나는 막고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좀 더 집중하라는 의미로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이게 흐트러진 얘기가 김소연 때문에 흐트러진 거예요. 아. 김소연이 나타나가지고 이준석 의원 없을 때 예. 이준석을 계속 악의 축으로 몰고 지금 그렇지. 그렇게 나갔거든. 예. 나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타겟팅되는 게 원치 않아요. 그러면은 용산의 뜻대로 가는 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준석 의원 이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시고 본인이 결자해지를 하시고 본인이 정확하게 상황에 대한 제일 내용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정리하시고 정치적 도덕적인 책임질 거 있으면 좀 지시고 이게 오히려 그분에서 낫지 않겠냐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뉘앙스가 또 있습니다. 그 뉘앙스도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비껴가고 그래요. 또 한쪽으로는 야 사실은 내가 다양하게 많아.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많아. 근데 이것뿐만이라는 말은 안 해. 예를 들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도 오랜만에 새록새록 이렇게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궁금해한다면은 일체를 다 얘기할 생각입니다. 아 중요한 거 나왔어. 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체를 다 얘기할 생각이다. 게다가 뒤에는 또 한 번 돌렸어.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 검찰 나 칠 거야? 그러면 다 터뜨리겠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준석의 얼굴에 예. 명태균 씨가 갑자기 보이네요. 화법이나 이런 게 거의 그렇죠. 일치되고 저는 예.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지적에 저는 동의합니다만은 이게 사실 이준석과 윤석열이 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준석 의원에 대한 조명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맞아요. 균형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왜 그러냐?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공천장 누가 줍니까? 결국 당대표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요. 도장이 당의 찍히잖아. 업무거든요. 근데 당의 업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럼 강도가 들어왔으니까 강도를 추적하고 신원조회하는 게 맞지만은 그 집에 어떻게 침입해서 어떤 물건을 가져갔는지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소연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저 집의 관리 상태만 지금 따지니까 이준석 의원은 좀 억울하고 이제 본인도 다 폭로하겠다 지금 이런 식의 명태균식 수법을 쓰는 건데 그렇지. 전 이게 김소연의 의도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대통령 육성이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이건 윤석열까지 수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에 대해서 몰아가려고 하잖아요. 분명히 5대5인데 10대 0으로 몰려고 하는 순간 이준석 쪽에서 어떤 반발이 나오냐면 좋아 그럼 나도 내 클라우드 그렇지. 오픈할 거야 이러면서 완전히 막장 싸움이 돼가지고 오히려 김소연의 그 효과가 김소연의 역할이 역효과를 불러오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공천 개입의 진실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다. 지금 이준석 의원 보십시오. 눈치 살곰살곰 보면서 요거 깔까 말까 지금 이러면서 간만 보고 있거든요. 완전히 간보기식 정치하고 있는데 오히려 김소연이 이준석을 압박해주면서 이준석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오히려 튀어나오는 결과까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검증이 되면
윗선으로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사적 흐름이다 저게 근데 봅니다. 김소연은 내가 딱 보니까 이게 한번 이게 발에 모터가 달리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분은 지금 오로지 하나에 꽂혀가지고 뭐에 꽂혀 못 있어요? 말리죠, 못 그분은? 말려. 이준석을 죽여야 된다는 이 하나의 화두에 꽂혀가지고 오로지 그쪽으로만 모든 정보를 취사 선택해요. 아니 사랑으로 정치를 해야지 왜 분노와 증오로 정치를 합니까? 그분이 저도 네. 이제 뭐 평을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원래 정치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한 번 물면 안 놓는 분이라는 맞아요. 평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여기 지금 배치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제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타나신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을 규정을 제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용산과 검찰이 이준석 의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 있는 게 이준석을 인질로 잡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순리대로 하면 검찰이 수사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순리대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윤석열 통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사안을 수사를 하려면은 명태균 씨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뭐 팔고 다녔든 이준석을 팔고 다녔든 뭐 동네에서 그 팔고 다니면서 돈을 걷었든 뭘 했든 간에 그러면 그 통화 내용의 본질은 뭔지 이런 거를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이 조사를 했으면 명태균 씨가 구속되든 어쨌든 간에 명태균 씨를 조사를 했으면 그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소연 변호사가 와서 뭘 한 거냐면은 중간에 이준석을 끼워넣은 거예요. 이거는 이준석의 농간에 의해서 생성된 녹음 파일이다를 만든 거잖아요. 지금 얘기를. 그러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안 가고 중간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이준석한테 물어볼 이 텀이 생긴 겁니다. 이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한테 물어보는 김에 명태균 씨는 이준석을 왜 팔고 다녔지? 이거를 이제 중간에 물어볼 수 있는 요 공간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김소연 변호사가 자꾸 이준석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마침 거기서 몰아가는 대로 뭘 조사를 해보니까 아예 윤석열, 김건희 쪽으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준석, 김종인 얘기도 여기 많이 있어. 얘기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러네. 요 상황을 유도한 용산은 요 법리 외에 정치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준석 때문에 시작된 일이잖아 이게. 이준석 너 때문에 시작된 일이잖아. 어쨌든 간에 앞뒤가 어쨌든 간에 네가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나불나불. 시작된 일이잖아 이거. 그건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불나불해서 시작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고 얘기가 다녀고 시작된 얘기인데 이런 태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사실은 네. 명태균 씨하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그 동안의 이제 전략은 그 자꾸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말고 당신들끼리 얘기 아닙니까? 나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니까는 당신들끼리 해결하고 수사도 당신들끼리 받으세요 이런 건데 김소연 변호사가 와가지고 끌어다 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질 잡힌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으면은 명태균 씨하고 너는 왜 친한 거야?를 물어보면서 자기 전당대회 얘기까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나오게 생겼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여기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온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통화 얘기와는 별개로 나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압박을 받아서 김영선 공천까지 간 거야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시 지방선거 때 김영선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압박을 받아가지고 구청장도 공천해야 됐고 시장도 공천해야 됐고 그중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 아까 지금 본 게 그거거든요. 다 얘기하든지 검찰 가가지고 그게 아니면 김영선은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는 통화를 자기들끼리 잡담을 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덕담한 것이야. 요 코드로 똑같은 코드로 잡담한 것이고 나도 명태균 씨하고 잡담한 것이고 잡담을 원래 하는 사이들이고 실제 공천은 김영선은 순리대로 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지금 요 방금 본 녹취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저것 말은 했다고 했는데 그 공천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또 얘기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얘기를 나중에 어떻게 수습할지는 아마 이준석 대표 머릿속에 있겠죠. 갈림길이. 그것대로 어떻게 수습할지는 내가 덮을지 깔지 요 검찰 수사와 용산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것도 재밌는 포인트인데 재보궐선거 얘기는 아마 오늘 이제 노컷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윤상현 담당이잖아요.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재보궐선거는 윤상현 의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지방선거 얘기잖아요. 예. 구청장이나 뭐 시장이나 이런 거. 예. 요거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 요 지방선거는 공천관리위원장이 또 정진석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 용산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같이 들어있는 거다. 왜 저는- 지방선거 이야기를 했느냐. 네, 저는 5월 9일 날에 이준석, 명태균, 김영선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타임라인으로 제가 정리를 쭈르륵 해드릴게요. 그렇죠. 이걸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우선 보세요. 5월 9일 날 음. 새벽 12시가 넘은 시각에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뭐 문자인지 문자를 카톡인지를 보내. 보냈대요. 예. 윤이 경선하라고 한다 뭐 이런 취지로 그 아까 우리가 포인트 짚은 게 바로 윤이라고 하는 말이 왜 들어갔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경선이라고 하는 말도 뭐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중요한 말이니까. 예. 자 그럼 그거 두 개를 듣고 김소연 변호사 말에 의하면 예. 이제 화들짝 놀란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무슨 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오전 그날은 10시에. 너무 새벽이니까 기다렸다가 오전 10시경에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답니다. 그렇죠. 근데 윤 대통령은 그때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문자를 다시 보냅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에게 공천 좀 주십시오 부탁하는 문자를 몇 개를 보냈죠. 그리고 나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10시가 좀 넘은 시각이겠죠, 말하자면. 자, 여러분들 그 전에 거는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5월 2일 날 명태균 씨가 김영선에게 너 공천 확정됐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렇지. 4월 선물. 2일과 4월 3일 날 명태균 씨가 이준석이 김지수 거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래. 그러면 이 김영선 공천 확정이래. 이런 얘기를 하는 녹취가 있고 예. 김영선 강혜경과 관련해서 그렇죠. 두 번째 4월 3일 날 어. 전략공천 확정이라는 또 녹취가 또 있어요. 이준석이 준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 그거 두 개의 녹취와 5월 2일자 녹취 기억해 놓고 좀 전에 12시 넘었을 때 명에게 보낸 이 문자를 보면 이제 갑자기 중간에 뭔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명이 놀랐을 수는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다.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공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확인해 준 건데 그렇지. 이제는 명이 뭔가가 여기서 태클을 거나 보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놀라가지고 10시까지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내는 김영선이라 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당에서 말이 많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이걸 했고 그리고 곧바로 이준석에게 전화해서 다 끝났다. 뭐 잘했다. 그렇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문자가 또 10시 10분 넘어서쯤에 왔다 갔다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시 19분에 명이 강혜경에게 전화를 걸어요. 맞아. 전화를 걸어서 10시 19분에 그 옆에 있던 김땡땡을 바꿔달라 그래요. 김땡땡은 운전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았던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 집에도 갔던 사람이고 인사도 했던 사람이고 함성득도 만났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전화 걸어서 이제 다 끝났어. 윤핵관 애들이 저런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하는 걸 내가 누구야. 내가 다 해결했어. 라고 하면서 10시 19분에 확정을 지어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 그러니까 대통령과 통화하라는 이준석의 말이 있기 전에는 김건희와 오케이가 됐고 대통령과 통화하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까지 이제 전부 다 오케이가 됐다는 걸 녹음까지 해서 이제 확정을 지어놓고 박제를 시켜놓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준석한테도 문자를 보내서 다 끝났다고 말하고 그렇죠. 이제는 자기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정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야. 해결했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2시가 좀 넘어가지고 다시 김영선과 강혜경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아이 그렇지. 뭐 어떻게든 몰라 이런 얘기 막 해요. 방맹이 두드릴 때까지. 그렇지만 어쨌든 둘은 확정됐다는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시 39분 정도에 다시 김영선과 관련된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명태균이 강혜경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요.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고 이준석이가 주말에 지원 유세하러 올 거고 이런 말까지 딱 나와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게 되면 어쨌든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확정이라고 자기는 생각했고 그렇지. 이준석도 그렇게 확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다 이 사람들에게는 다 각인이 되어 있었고 그렇습니다. 실제 형식적으로는 5월 10일 날 이걸 했다고 주장하지만 발표는 실제는 5월 9일 그 10시 전으로 모든 게 다 바뀌었고 확인이 됐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야 당선인 시절이고 자기는 관여 안 했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사실 그에 대한 입증을 밝히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준석은 당대표였잖아요. 당대표가 오케이 해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명태균 그렇죠. 말이에요. 네. 게다가 지원 유세도 온다는 거잖아요. 네. 진짜 지원 유세는 5월 10일 날 갔어요. 근데 이 일이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이준석 의원이
지원 유세하러 간다는 건요 5월 13일 날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끼리 공식적으로는 5월 13일 날 이 김영선에 대한 지원 유세를 일정에 확정해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준석이 5월 9일 날 명태균에게 그런 확신을 주고 명태균으로부터 그런 확정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서로 그거에 전제해서 행동한 것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러네. 요점은 5월 9일 모든 게 다 결정됐다는 거고 그 결정에 당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는 직업이 뭔지도 모르는 그 사인으로부터 얘기 듣고 해결했다는 거고 그렇지. 실제 대통령실에서는 이 사람 직업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휘둘릴 수가 없다고 주장했고 그런데 함성대기가 말하죠. 내가 이 명태균에 대한 이력서를 들고 인사검증까지 시켰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말했다. 대통령한테 특히나 이런 말도 했다. 이 사람 사기 전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뭐냐면 전 네. 노영희 변호사님이 지금 정리 잘해 주셨는데 여기서 법리적으로 좀 제가 들어가 볼게요. 이준석 의원은 저 지금 녹취 나오고 김소연 등장 전까지는 어떤 전략을 썼었냐면요. 이게 알았으면 공범이 되고 몰랐으면 무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으면은 수사받고 감옥 가야 되고 몰랐으면 그냥 무능이니까 손가락질 받고 정치적 비판받고 그냥 정치 못하는 정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의원은 처음에 몰랐다. 나는 위림했다. 나랑 무관하다. 난 힘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몰랐다. 무능 프레임으로 갔었거든요. 왜? 형사적으로 살려고. 근데 지금 증거들이 계속 튀어져 나오고 이준석한테 몰아가니까 이제 더 이상 빼박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게 5월 9일에 왜 이준석 당대표, 의전서열 7위의 선출직 당대표가 창원에 있는 거의 사기꾼으로 판명된 뭐 김종인 위원장 말을 빌리면 미친놈이라 하잖아요. 그 예. 미친놈에게 왜 보고를 합니까? 아니 왜 보고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공당의 대표니까 쉽게 말하면 네.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한테 놀아나는 게 정상입니까? 그거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당권 농단 아닙니까? 왜 당대표가 자기랑 친하다고 박근혜가 최순실 친하다고 연설문을 주고 고쳐주고 물어보고 농단하고 평창 해먹고 미르재단 해먹고 이게 국정농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김건희가 해먹는 거지만 당으로 보면 이준석을 놓고 명태균이 해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명태균은 대통령도 해먹었지만은 아. 양쪽을 다 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냐? 이준석 의원은 이제부터는 몰랐다라고 이제 본인이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됐잖아요. 수사를 받습니다. 처음에 참고인을 조사받죠? 보면 다 알았어요. 그럼 뭐냐? 방조 혐의까지는 충분히 인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되는 거고 공모가 빠지면은 방조범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죄냐? 공당의 업무, 공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당 대표지만 이 당이 자기 게 아니거든요. 당 대표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당 대표로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놀아나가지고 당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교란해서 결국에 놀아나서 공천값을 줬다. 이 사안부터는 이제 이준석 의원은 원래는 몰랐으니까 무능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알았다고 가면 공범론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의 영역에서 형사사법의 문제로 들어와 버렸다. 물론 김소연이 민 것도 있어요. 김소연이 민 것도 있었지만은 이준석 의원이 기존의 논리를 그냥 유지하든지 뭐 그 위조됐다라고 하든지 난 몰랐어. 뭐 내가 안 보냈고 차라리 나도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보낸 거야. 자 이렇게 논리를 만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인정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야 그럼 둘이 공모관계 있었던 거 아니야 명태균하고 여기까지 이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생겼다. 이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네, 늪으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죽는 거예요. 모두 다 관련자들이 죽게 지금 되는 전부 다 슬슬 이런 거를 빠져가고 형사적으로는 있어요.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해제됐다고 생각. 죄수의 그래서- 딜레마가 이제 풀어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더 지니어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더 지니어스라는 그 방송이 예. 요거를 다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서로 모여가지고 작전을 짜요. 막 내가 공모하고 요거를 의논하고. 빠져나가려면은 어떤 수를 써야 되고 여기서 어떤 작전을 짜야 되고 쟤한테 가서는 이렇게 지를 걸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배신 때리자 막 이런 거를 자기들끼리 작전을 짠 다음에 막 가서 실행하고 이런 걸 다 생중계합니다. 예. 지금 이준석 의원은 그 단계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저는 몰랐어요라고 지금 항변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주장을 하고 이 단계가 아니고 지금 오늘 기자들한테 뭐라고 대답하고 요 단계 있잖아요. 예. 요거는 더 지니어스의 게임의 단계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뭘 내주고 뭘 딜을 하고 뭘 작전을 짜고 요 단계 이게 생중계되는 단계.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본인이 했던 말을 이제 어떻게든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는 것도 이제 이준석답게 지금 뒤집고 있습니다. 선의의 조언이라고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뒤집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의원님께서 김 여사님이 뭐 공천 관련해서 뭔가를 추천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더라도 그게 뭐 선의의 차원이었을 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선의 차원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정확히 제가 한 말을 들여다보시면은 이렇게 불안정한 공천 개입 의혹을 기사화에서 터뜨렸을 때 저쪽에서 선의의 조언이라고 해명할 수 있다. 이거는 선의의 조언이라는 얘기는 완전 다른 얘기죠. 왜냐면 저는 처음부터 그 의혹 자체가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완결성이 떨어진데 이거 갖고 가가지고, 왜냐면 저는 그 텔레그램 문자를 본 입장에서 뒤에 보면은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다가 이제 사실 결론인 문자를 가지고 공천 개입을 주장하면은 이거 다 그냥 친한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그냥 선의의 조언해준 거다라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가 그 단정 짓지 않겠다 한 거지. 그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선의의 조언이라 했다 하는 거는 그거는 비약이죠. 저는 끝까지 했던 말은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했고, 그거는 지난번에 JTBC 보도에서 그 문자 내용이 보도되면서 실제 완결성이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됐고요. 자, 안에서 다시 한 번만 PD가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저 자막이 잘못된 것 같은데. 옛날 거 한번 틀어줘야죠. 김현정 뉴스쇼에서 나왔을 때 말했던 그거를 비교해줘야지. 예. 그것도 좀 찾아봐 보시고요. 지금 발견한 건 자막에 불안정한 공천 개입 의혹을, 자막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준석 의원이 말할 때는 불안정한 공천 개입을 이렇게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혹인지 아닌지, 이것도 또 기자들의 장난일 수도 있는데, 이거 어차피 이제 딕테이션 받아치는 사람들도 다 기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풀어가지고 이걸 다 돌리고 있는 건데, 불안정한 공천 개입을인지 불안정한 공천 개입 의혹을인지를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것도 찾아보시고. 예. 지금 저 이준석의 말은 결과적으로 나는 완결성이 떨어지는 말이니 내가 함부로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말만 했고, 그렇지. 선의의 조언이라는 말은 내가 한 적이 없고 선의의 조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여기서 그렇지. 말하는 선의의 조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다는 본인이 아닌 명태균 쪽에서의 그런 변명이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분이 인터뷰할 때 들은 내용은 선의의 조언 정도일 겁니다라고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CBS 돌려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비교해서 해달라는 본인도 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규정을 그렇죠. 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예. 저렇게 말장난은, 저 사람은 말장난. 말장난은 모든 걸 다 잡아가지고 디테일하게 우리가 하나씩 비교를 해줘야 돼요. 자꾸 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조화면으로. 대조를 해줘야 돼 오히려. 근데 이제 규정이라는 게 지금 시민들은 공천 개입, 시민들과 야권에서는 공천 개입한 것 아닌가? 공천 개입인 것 같은데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요게 맞다면 불안정한 공천 개입까지는 본인은 맞는 것 같은데 안정적 공천 개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안정적 거잖아요. 공천 개입은 뭐예요? 그러면 불안정한 공천 뭐야? 개입과 안정적 안정적 공천 공천 개입은 무엇이고, 그리고 선의의 조언과 악의의 조언은 무엇인지, 예, 그거를 좀 확인을 했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그 이준석 전문가로서 이 부분은 조금 살을 보태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니까요. 저쪽의 해명 논리를 본인이 와서 대신 설명했다? 무슨 뭐 국민의힘 대변인입니까? 네. 뭐 윤석열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하고 있는 거고, 네. 선의의 조언이라는 거 좀 다시 한번 돌려볼 텐데, 네. 돌려보면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논거가 뭐냐, 이 완결성이라는 단어 주목하셔야 되는데, 네. 이준석이 처음에 완결성이라는 단어를 뭐로 쓰신지 아십니까? 완결성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이제 텔레그램 문자 하나로 완결성을 이제 바꿔버렸어요. 초반에 완결성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김해까지 가는 거 요거는 공천 개입이 아니고 누구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여기까지 꽂아 넣어야지 공천 개입이에요. 그래서 완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처음에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반박했냐면, 야 공천 개입이라는 거는 박근혜가 누구 꽂아야지만 완결성 있게, 홍길동 뭐 이재만, 정호성 이런 사람 꽂아야지만이 아니고 누구 꽂고 싶은데 돌려볼까? 이래도 그게 공천 개입이다. 제가 그거 설명하고 그렇지. 다녔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말이 싹 바뀌는 게, 요 완결성은 원래 처음에는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까지 꽂아야 완결성이라고 쭉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바뀌면서 텔레그램을 자기는 한 장만 봤기 때문에, 그것도 더 웃긴 거는 수신자와 발신자도 확인을 안 했대요. 그냥 텔레그램 캡처만 봤대, 딱 한 장. 근데 그것도 거짓말 들통났어요. 또 6, 7장 왕코르와트 문자까지 봐서 천하람은 야 이거 폭로해야 된다 그래서 천하람 가서 밥 얻어먹고 왔다는 거 2박 3일을. 그러니까 완결성의 개념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공천 개입이라는 거는 A라는 사람 씹는 것까지 가야 완결성인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선의의 조언일 수 있죠.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그 문자 하나만을 봐서 완결성이 전후 맥락이 떨어지니까 뒤에 가서는 공천 개입이 아닌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또 바꾼단 말이에요. 저는 저분이 저렇게 말장난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싫은데 불안정한 그래서 저는-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까지는 이야기를 했네. 그래서 저는 딱 네. 하나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거짓말한 거 다 잡아내고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11월 14일입니까? 11월 14일 기준으로 정치인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 이준석은 자꾸 과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기준으로 이 사안의 본질을 뭐로 보는지만 답을 하면 되는데 답을 못 할 겁니다. 저는 그리고 답을 못 하죠. 이 말은 당연히 받고 예.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그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조작 의혹이 나오니까 네. 안심번호를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여론조작이 아니고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 관련한 내용은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죠. 당원들의 성향을 정확히 다 파악해가지고 20일 동안 안심번호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무슨 성향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의 샘플을 뽑아가지고 다시 이 모집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자기네한테 유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걸 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준석 의원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실드치면서 안심번호 그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가 나는 지금도 그 표정과 말이 너무 생생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선의의 조언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데 마치 그거 자기가 한 말이 아닌 것처럼 또 딴 얘기하고 그렇지. 또 완결성 얘기할 때도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들었는데 네. 마치 또 아닌 것처럼 말하고 저런 게 너무너무 이상하다. 저거 완결성의 대상을 치환한 건요. 아마 자세히 안 보시면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영상을 정말 듣기 싫은데 5번씩 돌려보거든요. 미치겠어요. 그리고 지금 가서 또 돌려보세요. 느낌이 또 다릅니다. 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보지 마. 제가 그래도 평론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봅니다. 그 당시 맥락이 그러니까 이게 말을 갖고 이때 이 말을 했니 안 했니 그를 선의의 조언 5글자 갖고 얘기하면 사실 힘들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를 규명하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의원처럼 그때 내 말은 이런 거였어 라고 해설을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맥락이에요. 그때 어떤 맥락으로 말을 했느냐 그거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왜 그렇게 얘기가 된 거냐면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할 때 그때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예. 됐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를 그 당시에 개혁신당 쪽에서 봤을 때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본 거하고 워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취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국에는 경선을 할 수밖에 없고 도와줄 수 없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다. 뭐 이런 얘기였다는 얘기를 하면서 단수는 나 역시 좋지. 이게 그대로 옮겨 적은 게 아닌 것 같은 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사장과의 관계에서 약간 이렇게 반말에 가까운 표현을 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이 되고 또 6개월 넘어가가지고 아주 워딩이 기억이 나는 건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맥락이 김건희 여사의 이런 메시지는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쭉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계속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네. 아마 JTBC 기자도 이걸 찍어가지고 옮긴 게 아닐 테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텔레그램 실물이 막 JTBC에 보도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 JTBC가 보도를 할 때 김건희 여사가 나도 단수가 좋지라고 했다더라를 보도한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제가 왜 저게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얼개를 보면 명태균 사장이 계속 요청을 합니다. 도와달라. 그런데 결국은 잘 되면 좋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다. 당신들 그냥 경선 치러야 된다라고 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공천 개입이라고 저는 단언하기에는 좀 어렵다. 본인이 그렇게 말한 거네. 들어보세요. 그 앞에 내용이 제가 그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앞에 내용에 따라 가지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진행자가 그런 말씀 하셨죠. 반문하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뒷내용만 가지고 나중에 혹시 이게 공개돼 가지고 불거져 가지고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그냥 선의의 조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생각이 말했는데 지금 내용이 그대로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이제 선의의 조언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그렇지.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잠시만요. 아니라고 요거 혹시 생각해요. 10월 3일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는 아닙니다. 9월 5일자를 봐야 돼요. 9월 5일자 그 앞에를 봐야 그 된다. 앞에를 봐야 됩니다. 야. 야, 나온다, 야. 아니 이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저걸 보시면 안 되고 예. 9월 5일자에도 지금 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그대로 여기 읽어드릴게요. 여기 앞에 또 보시면 있다. 네, 아니 9월 5일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준석 의원이 얘기합니다. 이제 진행자가 물어봐요. 개혁신당에서도 검증 좀 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김광일 기자가 물어봐요. 예. 이준석 완결성이 떨어집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창원 지역의 김건희 여사의 측근을 꼽기 위해서 김영선 의원에게 타 지역 이동을 요청했다. 요 이제 사람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데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 하면 결국 김건희 여사가 꽂고 싶어 한다고 하는 인사를 꽂지도 못했어요. 이거는 완결성이 되려고 하면 김영선 전 의원을 몰아내고 김건희 의사 의중대로 공천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피곤이 우중대로 했잖아. 그래서 지금 그다음 이어갑니다.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는 미수인지도 판단이 불가능해요. 이러면서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 개입이라고 보려면은 그런 거죠. 정보에 접근했다. 바로 선의의 그거잖아. 조언을 볼 수 있죠. 선의의 조언이라고 본인이 볼수 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가 말해놓고 딴소리 이거 아니 완전 인터넷 딴소리 그냥 하네.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9월 그래요, 5일자에 그래요. 그럼 거짓말한 거네. 9월 그러면. 5일자에 노컷뉴스 기사 9시 37분에 올라온 아니 그 뉴스가 지금 아직도 올라와 있어요. PD가 9월 5일자 그거 찾아가지고 아, 요거 제가 보내드릴게요. 올려줘요. 이거 그냥 올려주면 돼. 그래서 끝에 좀 나오는데. 전에 한 말 자기는 선의의 조언이라고 말한 적이 제가 없고요. 요거 요거 해결해야 돼. 텔레그램을 갖다가 지금 완결성 계속 우리한테 다 얘기하는데 보내줘. 요거는 어느 순간부터 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요. 거짓말을 한 그럼 거야. 천하람하고도 의견이 안 맞. 천하람은 그날 폭로하자고 그러니까 들고 일어났는데. 차라리 천하람이 상대적으로 낫다니까. 아니 저런 선의의 있잖아. 차원이라고 한 적이 9월 없다라고 5일자 걸 봐야 됩니다. 거짓말을 해버렸어. 아니, 요즘 기사가 다 남아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네. 어서 제가 거짓말하려고 그거는 한 건 10월 3일자 거고. 네, 그 앞에 제가 걸 거짓말하려고 한 건 이게 아닙니다. 9월 5일자가 뭐냐면요. 최초 보도된 날에 나와서 바로 눈동자가 그날 나와서 흔들리는 그 얘기한 날입니다. 거야. 눈동자가 어, 흔들리는 저 그날. 제가 엇갈린 거는 네. 이 인터뷰의 제가 보내드렸어요. 제목은 이 인터뷰의 제목은 윤 지지율 2년 전에 김 여사 지금은 본인 때문이래요. 그래서 네. 제목이 달라서 요거를 안 본 것이고 PD가 좀 괜찮아 지금 네. 우리는 그 다 신경 이제 안 써요. 정리가 신경 됐어. 쓰지 마. 네, 정리가 여기서 됐고. 그러니까 해결했어. 완결성의 정리가 개념을 됐고. 일단은 완전히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예. 이걸로 잡으면 됩니다. 광고 보고 한 번 더 정리한 다음에 돈봉투 그래요.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 돼. 나가지 마세요 이제. 돈봉투에 대한 또 이준석의 답변이 아주 재밌습니다. 아 좋아요. 예.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변동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터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삼성 55인치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에는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 그러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한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가을이님 말이 정확하다고 봐요. 네. 가을이님이 댓글로 뭐라 그러셨어요? 하버드 화법입니다. 쉬운 걸 어렵고 헷갈리게 논쟁하면서 사람들을 정신을 빼버리는 준석이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지금 네. 이분이 그 약간 잘난 척하면서 사용하는 어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어휘들을 섞어가지고 본질을 또 흐트러뜨리면서 그렇죠. 내 말 못 알아듣는 너네가 멍청한 거야. 나는 정말 똑똑하니까 내가 이렇게 고차원적인 말을 해주고 있어. 예. 니네가 이 말을 잘 고심해서 해석해보면 내 말이 맞아. 이걸 계속 가스라이팅 해주거든요. 저는요 진실이 가지는 힘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네. 저는요 공천 개입 저도 모릅니다. 근데 수사가 필요한 건 맞아요. 강혜경 씨 증언과 녹취록 다 종합해서 우리가 이성을 써서 퍼즐을 맞춰보잖아요. 공천 개입의 의혹이 있습니다. 있지. 근데 이준석 의원에게 제가 비판하는 건 뭐냐면은 공천 개입의 의혹이 뻔히 있는데 의혹입니다. 의혹이 뻔히 있는데
이걸 갑자기 축소 은폐하면서 의혹을 갖는 것도 뭐 천하람원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시사인 나와가지고 왜들 그렇게 호들갑 떠냐 그랬어요. 맞아. 호들갑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영상 찍어놨거든요. 17분 어딘가에 나와요. 17분 사진 몇 초에 찍어놨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왜들 그 호들갑 떠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는 그때 천하람원도 제가 신뢰를 할 때니까 7부사 사진도 못 봤고 그 삽하고 코파고 사진도 못 봤으니까 이 사람들 말이 맞아서 억울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반론권 차원에서 들었는데 네. 이제 와서 다시 그 영상을 돌아보잖아요. 그것도 시사인의 신장식원하고 같이 나온 게 있어요. 네, 맞아요. 보면은 황당한 겁니다.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지. 천하람 거짓말. 돌려보세요. 다 옛날에. 천하람은 거짓말을 잘 못해. 또. 그 17분 언제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 찾아내. 내가 천하람을 좀 아는데 네. 그 사람 눈도 잘 못 마주쳐요. 그게 수준이야. 이준석보다 좀 낫죠. 이준석보다 좀 낫지. 이준석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네.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 상습적으로. 네, 거짓말을 좀 자연스럽게 제가 이 하는데. 사건의 본질은 네. 잘못 걸렸지 지금. 윤핵관과 김핵관 사이의 권력 싸움이 네. 중간에서 무슨 일을 계기로 해서 벌어졌느냐. 그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인물을 꼽자면 명태균과 이준석이고 그렇죠. 사실은 그 탐욕과 욕심의 시발점은 김건희이고 거기에 얄팍한 돈 계산을 하면서 끼어들어오면서 뭔가 자기가 이득을 보고자 했던 김영선이 상황을 다 망쳐놨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림이고 대통령이 남편인데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분의 그 오만한 생각 내지는 그 남편분의 그 무능력함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김여사 돈 번투에 관해서 이준석 의원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돈봉투 받았다는 논란이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21년 9월에 뭐 받았다느니 22년도에 6월에 받았다느니 뭐 여러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해명을 해야 될 일 하나 늘었네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햄버거 하나 달랑 사주더니만은 저한테는 햄버거 하나 달랑 사주더니만. 저게요. 예. 그 명태균 씨가 받았다는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주변에 반응들이 딱 저거예요. 너 혼자 썼지? 나한테는 안 줬지? 이건데 22년 6월이냐 21년 9월이냐 지금 그 얘기는요. 실제 받은 건 아마 21년 9월인가 그럴 거예요. 야. 근데 강혜경 씨가 사무실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게 22년 6월이었어요. 그러니까 22년 6월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이미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이준석도 당대표가 돼가지고 서로 좀 쿵딱쿵딱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명태균 씨가 되게 좋아하던 때였어요. 그리고 22년 6월은 보궐선거 그 타임이었었거든요. 김영선에. 근데 실제 대통령 부인이 돈을 줘야 되는 타임은 그 전에 경선할 때부터 나중에 2022년 3월 전까지 3월 8일까지 네. 이때까지가 돈을 주는 타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기서 헷갈리게 말하는 거는 22년 6월이냐 21년 9월이냐가 아니고 네. 강혜경이가 들었다는 시점은 22년 6월. 그 실제 일이 벌어진 건 그 전. 그리고 그 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코바나 컨텐츠 하얀 봉투 속에 들어 있었었고 예. 명태균이 그게 너무 좋아서 자랑을 했었고 그 돈을 5만 원짜리 그 돈을 꺼내가지고 본 사람이 명태균 말고 또 있었고 그 사람은 같이 수행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잘 알고 있었고 명태균은 그 돈을 우리 황금이 결혼할 때 써야지라고 보관한다고 했었고 예. 그래놓고 그 봉투를 장롱 깊숙이 숨겨놓는 것까지 누가 봤고 이게 지금 전부 다 팩트예요. 그럼 21년 9월이면 검찰총장도 그만뒀을 때 아닙니까? 그때는 경선할 때 경선할 때. 경선할 당에 때죠. 들어왔을 홍준표랑 때 이미 경선하면서 7월 경선 30일 날 중. 들어왔고 그렇죠. 경선 때였어요. 그러니까 경선 때 제일 했던 게 뭐예요? 네.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여조를 조작해주면서 이 사람을 막 올려주던 태요. 예. 그러니까 500만 원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근데 그 돈은 또 느낌이- 어디서 나왔지? 네? 김건희가 줬다니까. 김건희는 그럼 자기 돈으로 줬나? 그럼 뭐 자기 돈을 건강보험료 내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줬을 것 같아. 아니 느낌이- 그때 서정욱 때 받았대요. 그런 몇백만 원 정도는 아, 그래요? 네, 서정욱 서정욱 변호사도? 변호사도 받았다 그랬어. 아, 그래요? 서정욱 변호사는 대통령한테 다 받아요. 그 이명박한테도 300만 원 받고 아, 그래요? 설값으로. 아, 대단하신 분들이 대단하죠. 대단하신 그렇게 분들이네. 받고 다니고 예. 아니 나야말로 누구한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석 의원 자기 햄버거 안 사줬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햄버거조차 듣고 아닙니다. 저 얘기 듣고 참 그 의창구에 있던 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랬대요. 우리랑 좀 나눠 가지지. 우리 좀 뭐 좀 사주지 그랬대요. 아. 왜냐면 김영선은 사람들한테 밥 한 번 안 사는 사람이고 아, 그래요? 김영선이 2년 동안 보좌관들한테 한 번 딱 샀는데 네.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네. 명태 조림 한 번 사줬대. 아, 명태균이니까 명태조림. 근데 이거 말고는 느낌이 없대요. 심하네. 느낌이 예. 이게 어제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어떤 과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줬다라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김건희 여사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명태균 씨가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많은 걸 해줬기 때문에 치안을 의미로 줬다 이게 맞는데 예. 근데 정확하게 500만 원어치 일을 해줬으니까는 500만 원 줍니다 이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굉장히 이 돈을 받은 것을 굉장히 감격해하고 감사해하고 무슨 뭐 말씀하신 대로 딸이 뭐 결혼할 때 뭐 준다는 둥 그다음에 무슨 뭐 이걸 까지도 않고 내가 보관해야 된다는 둥 뭐 이러고 다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확한 비용을 받은 거면 그렇게까지 오버를 안 할 텐데 이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다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딸에 대해서 이제 주는 건데 이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는 딸에 대해서 자꾸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딸이 예를 들면은 걸으면 당선이 되는 거고 못 걸으면 당선이 안 되는 거고 명태균 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그거에 대해서 근데 딸이 걸었기 때문에 막 거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딸에 대해서 뭐 그 과자를 사 먹으라고 하는 돈이다. 옷을 지어 입으라고 하는 돈이다. 명태균 씨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요거는 물론 명태균 씨가 고생하고 지금 일을 해주니까 이 여론조사를 막 튀겨주니까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지금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준 게 맞지만 플러스 이 딸에 대해서 이런 고마운 어떤 딸이 뭔가의 그 어떤 마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 씀씀이로서 준 게 상당히 좀 유력해 보인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이 사람이 이제 저 사업을 굉장히 오래 했으니까 김건희 씨가 뭐 그렇게 씀씀이가 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두 분이나 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명탐정 또 김민하 평론가가 있기 때문에 명태균, 김영선 구속은 됩니까 안 됩니까? 명태균 저는 명태균하고 김영선은 구속된다고 보고요. 둘 다 구속됩니까? 예, 왜냐면 영장이 발부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 예비 후보 그분들은 본인이 자백을 하면 근데 그 중에 한 명 자백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백했다는. 네, 본인이 다 자백한 사람을 구속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백한다는 전제하에 기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도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예, 네. 저도 맞죠. 뭐 김영선과 명태균은 뭐 거의 구속될 것이 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되면 그 구속의 의미가 명태균한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한 3, 4개월 참고 있으면 다 해결되고 집행유예로 뭐 대충 때울 수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대통령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되겠다.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에 관해서 까발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은 구속 당하고 구치소 생활이 좀 힘들어서 마음이 변할 수도 있을까요? 마음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 최근에 통화한 사람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는 후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요. 후달리다. 김소연 씨가 자꾸 변호사라고 자처하면서 예.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통령 부부는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어요. 폭로할 것도 없어요. 이러거든요. 그 얘기는 명태균에게 너 입 다물어라. 그렇지. 너 가지고 있더라도 폭로하면 죽는다. 나 지금 대통령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죠. 변호사가 왜 그래? 저는 명태균 씨가 아마 그거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변호사들도 징계받거든요. 변협에서. 그러니까 저는 김소연 변호사를 물론 위임한 거는 명태균 씨의 선택인데 전 굉장히 잘못한 선택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나중에 명태균 씨와 김소연 씨가 저는 뭐 사이가 얼마만큼 신뢰관계가 유지될지는 의문입니다만은 나중에 신뢰관계 틀어지시면 오늘 하루만도 변협의 변호사들 징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징계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좀 알아보시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본인 정치를 위해서 다 써먹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뭐 김연아 평론가 덧붙이실 말씀 없고요. 예. 마찬가지 생각이고 예. 거기서 검찰이 뭐 잘해주고 회유의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뭐 파티도 해주고 뭐 초밥도 사주고요. 연어 초밥, 초밥집 말하는 연어 거. 초밥도 뭐 사주고. 그런 것도 해주고 네. 뭐 이러면 명태균 씨가 그 회유에 뭐 나름대로 만족할 수도 있겠으나 그 싼망울도 아닌데 법카를 그러면 누구 법카를 써? 근데 세상이 뭐 모두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예. 기간이 길어지거나 하면은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명태균 씨도 충분히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가 김소연 변호사지 않습니까? 예. 거기 들어가 있으면 결국은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는 변호사밖에 없는데 검찰이 잘해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렇지. 근데 상대가 김소연 변호사고 자꾸 그런다라고 예. 했을 때
명태균 씨의 심경의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거여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형사변론을 저렇게 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진짜 변호사가 와서 말도 안 아끼면서 아주 적극적인 정치적인 발언하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자기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만을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전략적으로 네. 그냥 본인 얘기를 막 저렇게 하면서 이 상황을 더 키우고 있거든요. 이 불이익은 누가 갖느냐? 구속되면 김소연 변호사가 구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속은 명태균 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불이익은 다 본인이 감수할 거기 때문에 저는 저 신뢰관계도 오래 가기는 매우 어렵다. 처음에 정준길 변호사도 선임했다가 오래 못 갔거든요. 전 이것도 미래가 조금 보입니다. 미래가. 아니 그래서 정말 그 예. 극우 보수 쪽을 지향하는 변호사들이 정준길과 최진영인데 처음에 명태균 씨가 정준길 선임했다가 정준길이 일방적으로 사임해버리고 그 다음에 최진영 변호사한테 변호해달라고 그랬는데 최진영 변호사가 그 지방선거의 예비공천자들 돈 냈던 그 사람들을 변호한다고 이 사람을 깠어요. 자기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최진영하고 전화를 했어요. 네. 아니, 뭐 변호사도 의뢰인을 선택할 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왜 그럼 당신은 명태균은 왜 안 했어요? 그랬더니 뭐 되게 까칠하게 나오더라고 나한테. 원래 그럴 사이가 아닌데 그 얘기를 봐서는 명태균은 손절당한 것이 분명한데 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손절당한 것이 분명한데 그 사이에 그 이병철 변호사라는 사람을 사실은 선임을 했어요. 그 동네에 있는 좀 열심히 하는. 근데 그분이 들어보니까 이건 구속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못하겠다고 이제 당신은 이병철 구속감이야. 변호사님은 창원 변호사는 아니고 서울에 있는 변호사인데 창원 쪽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하면 나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선임이 안 그 사람 돼가지고 빠지셨어요. 진해 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네, 그건 이병철은 그렇고 서울에 이병철 있는 변호사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줬대요. 근데 이병철 변호사가 아무리 봐도 이건 구속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감형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구속돼야 되나 제일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김세현 변호사가 전화 와가지고 당신은 무조건 함정에 빠진 불쌍한 사람이니 당신은 절대 구속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희망의 동화줄 이쪽 안 마치고. 하고 여기다 있고 당신은 완전히 증거에 보면 하나도 없는데 대통령 육성 나온 게 뭐가 됐으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을 핸들링을 한 거죠. 그러면 구속이 되면 그 자기 변호인에 대한 신뢰 깨지죠. 신뢰가 깨지네. 아니 그러면서 남상건 변호사를 또 선임을 하잖아요. 자기는 하는 일도 하나도 없는데 맨날 언플만 하는데 남상건 변호사는 그 창원에 있는 변호사예요. 예. 그 변호사 사무실이 남상건 법률사무소거든요. 예. 그분이 쫓아가가지고 법률적인 건 다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 보자면은 김소연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야? 자기는 다 막 뭐 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예. 실제 일은 본인이 혼자 다 하고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그 남상건 변호사하고 명태균 씨를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 전략을 짰다는데 네. 김소연은 그냥 오늘 아침에 방송 인터뷰하면서 나 내려갈 거예요. 거기 가지 마요. 이런 것만 했단 말이죠. 옳지 않아요 이런 거. 네, 여기까지 최인영의 정치본색 재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밌게 또 들으셨네요. 노영희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